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이번에 제가 1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돼서 Q&A 올리겠다고 한 게 벌써 2달 전인데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읽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입시랑 공부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저에 관련해서 주신 질문들부터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로 옷을 어디서 사시나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자주 사고 요즘에는 브랜디 멜빌에서 옷을 많이 샀어요. 이 옷도, 요 안에 나시도,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브랜디 멜빌에서 샀습니다. 참고로 이 맨투맨은 이렇게 도쿄라고 적혀 있잖아요. 도쿄 브랜디 멜빌에서 샀어요. 그리고 그 패딩 슬리퍼 관련해서 정보 물어보셨는데 스부다운 샌들이에요. 그 다음은 저의 이상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제 이상형은 키 180 이상의 다정한 성격에 재미있고 웃기고 일단 제 이상형은 키가 180 이상, 담배 안 피고, 다정한 성격에 재밌고, 좀 웃기고, 운동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외적인 자기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성실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커리어적으로 좀 존경할 만하고 멋있다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일 부지런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이시는데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도 궁금해요. 이게 공부를 하고 할 일이 있을 때만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지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일례로 이번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외출 한 2번 했나? 거의 집에 틀어박혀만 있었어요. 자랑은 아니긴 한데 근데 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조금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쉬더라도 되게 계속 할 일이 머리에 생각나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는 게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좀그 자존감도 업다운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제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뭔가 나한테 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 흠만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남들은 그걸 흠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로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만 주변에 두기. 플러스 나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최대한 피하기. 그리고 내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서 빨리 탈출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면 일단 밖으로 나가는 편이에요. 뭐 커피라도 사러 밖에 나가거나 정말 하기 싫어도 뭐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대학교 내에서도 막 엄청 발이 넓고 뭐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 편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주고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하는 편이고, 그런 친구가 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인간관계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친구라는 거는 엄청 친했다가도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편입니다, 인간관계는. 제 사람들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저랑 안 맞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도 거리를 두기는 하지만 막 대놓고 싫은 티를 내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의사 면허를 왜 준비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준비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휴학을 하고 할 게 너무 없었는데 공부를 아예 놓고 있다 보니까 점점 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까먹는 게 너무 싫었고, 이제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스텝 3,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볼 생각이 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스텝 3까지 본다고 해서 바로 뭔가 우리나라처럼 일반의로서 미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공을 정해서 전문의 트레이닝을 1, 2년 이상 받아야 면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과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거라서 외국인으로서 제가 그 과를 전공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과를 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그냥 트레이닝을 받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USMLE를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제 목표와 진로 계획은 일단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 전문의까지는 한국에서 따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는 앞으로도 계속 취미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 모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입시 때부터 시험 보기 전에 좀 도움이 됐던 문장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기다린다 라는 뜻인데요.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잘못 봐서 틀리면 어떡하지? 뭔가 잘못돼서 망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 이후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의 영역도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기만 하니까, 시험을 혹시나 잘 못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긍정 회로를 잘 돌리는 편입니다. 쉬는 날 뭐 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쉬는 날은 늦잠 자고 누워서 핸드폰 하고 집 근처 예쁜 카페 같은 거 혼자 가는 거 좋아하고요. 요즘 휴학하고 나서 새로 생긴 취미가 베이킹이에요. 디저트들이나 빵 만들어서 주변에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은 제 키인데요. 삼성병원에서 서브 인턴 한 그 브이로그 댓글에도 그렇고 키가 몇이냐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 키가 엄청 커 보였나 봐요. 사실 제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169.8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그냥 170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네, 이제 저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이 끝났고요. 입시, 공부 관련된 내용 질문 주신 것들 답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수능 몇 개 틀렸나요? 되게 수능 몇 개 틀렸냐고 예전부터 질문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입시를 치른 지가 굉장히 오래전이라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문이과 통합 이전 수능을 봤었고, 즉 국어가 선택 과목 없이 통합이었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아니었고 그냥 가나형으로 문과 이과로만 나눠져 있을 때 수능을 본 세대라서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실제 고3이 돼서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대학 입결표 같은 것도 있고 정보를 되게 많이 접하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일반고 나오셨나요? 사교육은 어느 정도로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저는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나왔고요. 입결이 그렇게 좋은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심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서 뭔가 그 동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되게 이상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수시로 대학을 가기에 정말 최악의 학교였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좋지가 않았었고 뭔가 성격상 내신 시험처럼 모든 시험을 다 완벽히 준비해서 잘 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았고 사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고 또 수행평가 같은 것도 그 학교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고 좀 학교 선생님들이랑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조금 안 맞기도 하고 좀 싫었어서 제일 객관적인 지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수능이잖아요. 그냥 공부만 해서 시험 점수만 잘 받으면 그거대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수능이다 보니까 그런 국가 공인 시험인 수능을 잘 봐서 내 시험 점수로만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수능 정시로 의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고 근데도 내신을 그때 당시에는 아예 버릴 순 없으니까 먼저 그 내신 준비하러 그 동네에 있는 수학학원이랑 과학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끝나는 해의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대치동으로 현강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3 동안은 국어, 수학, 과학 이렇게 대치동에서 쭉 현강이랑 인강 들으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 외에 과외라던가 그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 후부터는 기출 문제집만 풀면서 현강은 그만뒀었고요. 제 내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다닌 일반고 기준 졸업할 때 2점대였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지는 않았죠, 상당히. 근데 이제 이과 등학년 전교 1등 친구 그 친구는 하여튼 수시로 고대 의대를 갔는데 그렇게 입결이 좋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정시로는 제가 제일 그래도 잘 갔었어요. 공부 초보 시절을 이겨낸 방법.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으면 더 하기가 싫고 틀린 문제도 다시 보기 싫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내가 공부를 잘 못한 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처음이니까 이 정도 못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노력을 하는 게 괴롭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일단은 틀려도 되니까 문제부터 풀고 그리고 뒷단원 거를 공부를 하면서 앞단원 게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한 번 볼 때 보이는 게 다르고 두 번 반복할 때 보이는 게 다르고 원래 좀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안 풀릴 땐 일단 내 머릿속으로 최대한 생각을 끝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머리로 짜낼 수 있는 건 다 짜냈다 싶을 때 해설을 보고 그 해설을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추천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공부든 뭐든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페이스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재수학원 다닐 때도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날이거나 학원 가기 싫은 날이면 그냥 12시 점심시간에 등원하거나
주말은 학원 자습 아예 간 적이 없고 집 주변 스터디 카페에서 뭐 맛있는 음료 같은 거 하나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대신 공부를 하러 가서 앉았으면 그 시간만큼은 진짜 빡 집중하고 딴짓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학교 동기들 얘기도 들어봤을 때 자유를 가지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했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이 뭐 공부법, 공부 루틴, 문제집, 정리법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고 그 다음 틀린 문제 맞을 때까지 계속 풀고 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모든 과목을 하루에 조금씩은 다 건드렸어요. 그걸 오래 안 보면 까먹으니까. 단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문제, 답, 풀이 이렇게 짧게 한 줄씩으로만 노트 한 페이지에 최대한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끔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노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페이지를 떠올릴 때 압축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약간 형광펜이나 펜 색깔 같은 거를 한 두세 개만 정해놓고 컬러 코딩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최대한 수능장에서의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평소에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수능은 다 종이로 보는 거니까 저는 패드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과외했던 학생들도 수학 문제 같은 거 패드로 풀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그거는 패드 위에다가 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입시할 때는 일부러 수능 샤프만 썼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이패드 필기법 추천 앱 아이패드 필수템인데요. 제가 쓰는 필기 앱은 노타빌리티라는 필기 앱이고요. 굿노트보다 조금 더 유저 프렌들리 하지만 렉이 일단 너무 많이 걸리고 PDF 호환성이 굿노트보다 너무 떨어져서 불만족한 경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글자를 검색해서 페이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글자를 검색을 했으면 그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렉이 걸려서 그 페이지만 지워버린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페이지를 본 기억이 있는데 페이지가 없어져 있으니까 뭐지? 하면서 그 파일 원본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세로로 긴 형식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다 가로로 바꿔버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말도 안 되는 렉이 자주 걸려서 그리고 연간 구독제인데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체제가 없어서 저도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중입니다. 아이패드 필수템은 먼저 키보드, 거치대, 애플 펜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지텍 같은 무선 키보드는 써본 적이 없고 그냥 애플 스마트 키보드를 항상 썼었거든요. 그게 키보드랑 커버 역할을 같이 해서 편하긴 한 것 같은데 좀 단점은 스마트 키보드 자체가 약간 무게가 무거워서 그 아이패드랑 스마트 키보드가 좀 무게가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무거워서. 거치대는 가지고 다닐 만한 걸로 사긴 했는데 그래도 무거워요. 근데 이제 공부를 오래 아이패드로 하려면 목이 너무 아프니까 거치대는 꼭 필요하긴 한 것 같고요. 아, 네. 이렇게 해서 Q&A 질문들에 모두 답변을 드려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질문들이 생기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확인하고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구독자님들 모두 원하는 바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